안녕하세요. 고고TV 여명입니다. 11월 19일 정오가 넘었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진짜 요새 유튜브를 찍고 싶지 않아요. 제 눈엔 훤히 보이는데 이 떨거지들, 무지랭이들, 이 자유우파 쓰레기들, 그리고 윤석열 패거리들이 몰지각하게 지금 정권 탈환에 들어가는데요. 윤석열이 가만히 있어도 정권은 우리가 가져옵니다. 근본적으로 문재인이가 5년 동안 우리의 경제적인 삶을 힘들게 했지만은 우리 영혼을 틀었어요. 비상식, 비도덕, 비양심, 그죠? 그리고 무지, 무능, 불능. 그렇기 때문에 압승의 구도는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재명이가 지금 대선 후보가 되고 정책과 말을 하는 것이 보면은 너무나 근본이 틀렸고 이 정도로 능력이 없고 이 정도로 쌈마인지 몰랐다 하는 것이 국민들은 다 알기 시작한 게 된 것이죠. 이재명에도 어거지로 대선 후보가 됐고 윤석열도 어거지로 대선 후보가 됐는데 그래도 아무리 미래를 여는 대권이지만은 과거가 즉 문재인 플러스 이재명이가 너무 국민을 속이고 사기질을 했기 때문에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같은 경우가 특히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대선 이후를 바라보는 거죠. 대선 이후에 정치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윤석열의 패거리와 떨거지들이 지금 계속해서 정치 계획은 고사하고 좌파를 들이고 있다는 거죠. 좌파도 한물간 좌파, 늙은 좌파, 그리고 항상 패배만 하고 분열만 일으킨 좌파들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으로 저는 벌써 그럴 줄 알았어요. 김한길이나 김병준을 갖다가 윤석열에 같이 술 처먹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들이 진입할 줄 알았는데 이준석과 김종인 씨가 강력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2021년 11월 19일 현재는 모든 정보가 오픈된 시대입니다. 윤석열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 만행 같은 정치 공작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박정희 말기, 전두환 초기의 정치 공작이고 공학입니다. 이래가지고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국민의 민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허니문 기간이 6개월 안에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박근혜보다 빨리 끝날 것이며 지금 좌파를 계속 들이는 이유는 윤석열이가 우리는 문재인을 쳐달라는 거죠. 감옥에 보내달라는 거죠. 그거 할지 안 할지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국민의 원성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나 윤석열 밑에 있는 떨거지들, 패거리들, 파리떼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정권을 뺏을 호기가 왔으니까 정권을 뺏어야 되겠다. 그리고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것뿐이 없어요, 걔네들은. 왜 그러냐 하면은 개혁 신진 세력을 전혀 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똥파리들 과거부터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고 당을 분열시키고 당을 깨고 또 창당하고 좌파에 붙었다가 힘이 빠지니까 이제 우리 쪽에서 보수 우파 쪽에서 정권 탈환의 기회가 오니까 거기에 붙는 것이죠. 그네들이 바로 김경진이라든가 김동철이라든가 박주선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쫄따구 들이고 김한길이라든가 김병준 이런 애를 들여서 윤석열을 김종인의 날개를 꺾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준석을 밟아버리겠다는 것이죠. 대선을 이기더라도 결국에는 총선에서 우리가 압승, 쉽게 말해서 민주당이 가져갔던 180석 정도를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되지도 않아요. 이런 거 보니까. 그래도 고고TV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고고TV의 시청자분들과 또 후원하시는 분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견디는 건데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2년 후에 총선이 있습니다. 압승의 구도는 없어요. 간신히 우리가 과반을 넘으면 다행이다 하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다행이지만은 이준석이가 어제 그전에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 윤석열이가 재명이보다 12% 앞서갔죠. 그죠? 그 다음에 문재인의 지지율이 다시 34%로 떨어지고 부정평가는 59%, 즉 60% 가까이 되죠.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국민들은 윤석열이 패거리 정치를 보고 있다. 술판 정치를 보고 있고 검찰총장 대통령을 용납할 수 않을 것이다. 일단 문재인을 쓰러뜨리는 데는 힘을 합해주겠지만은 그 이후에는 불통해 또는 왕자를 새기고 다니고 주술을 믿고 그죠? 와이프를 감추고 또는 대한민국을 개혁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도 비전이 없고 옛날에 정치했던 떨거지들만 모으고 있는 윤석열을 갖다가 일단 문재인을 물러치고 하는 걸 보면서 윤석열의 등을 돌릴 것이다 하는 게 고고티브의 생각이에요. 또 말씀드리지만은 그 자유우파 쓰레기 유튜브를 따라다니는 것들은 여기 들어오지 마. 댓글도 달지 말고. 이 유튜브라는 게 뭐 아무나 다 보게 할 수 있고 아무나 다 욕질을 하게 할 수 있으니까 고고티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해가 심해요. 이준석이가 홍준표를 어제 그저께 18일날 17일날 찾아간 것 같아요. 야밤에 찾아가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거죠. 2030에 지지 가지고 지금 청년의 꿈 플랫폼을 가지고 그렇게 놀이같이 장난하지 마라. 결국은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느냐. 힘을 합해달라 하고 아마 업소를 했을 거예요. 아버지 같은 연배니까. 그리고 홍준표가 알았다. 정권교체의 미랄이 되겠다. 그러나 선대위는 참여 안 한다. 박근혜 때도 이명박 박근혜가 그렇게 붙었을 적에도 박근혜도 단상에서 이명박의 승리를 축하하고 흔쾌히 패배를 인정했지만은 나중에 박근혜는 이명박의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나도 그럴 것이다 하는데 이준석이가 참 안타까워요. 저는 이준석이가 어떻게든 힘을 모아서 그것도 일단은 우리 당내 국민의힘 당내 보수의 힘을 모으려고 그러는데 윤석열 저거는 밖에 돌아다녀. 정치 잘못 배웠다는 거죠. 정치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의 힘만 가지고 이겨야지 우리가 그죠? 강력한 정권을 세울 수가 있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저놈은 지금 그 뭐 통합이라는 명분하에 떨거지들 좌파들 갖다 막 집어넣기 시작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정권을 갖다가 찾은 다음에는 좌파들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거야. 윤석열 따라다니는 국힘의 떨거지들 몇 명 내세우고 쉽게 말씀드려서 김한길이나 김병준을 저렇게 뿌겨넣으려고 그러는 것은 지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김한길이나 김병준을 뭐를 한다? 당대표는 못할 것이고 이준석이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뭐를 한다? 국무총리를 시키고 또는 청와대에 진입시켜서 좌파 천국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의 경제정책은 도저히 그거를 전 따를 수가 없어요. 말하는 게 뭐 지금 그 이재명과 똑같죠.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면서 물론 그것도 선거 전략으로서 전 이해가 돼요. 근데 계획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종부세 같은 거 못 고쳐요. 근데 종부세 없애겠다 그러고 지금 건강의료보험 은퇴자들한테 감면시키겠다. 집값 오른 거에 대해서. 그거 민주당의 그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국회에서. 법률 통과돼야 되니까. 못해요 그거. 무지랭이 떨거지들은 그냥 맞아. 그러니까 윤석열이 좋아. 그거 못합니다. 어석을 갖다가 쟤네들이 200석 가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못해요. 그리고 윤석열과 협상력이 있어요? 없어요. 응? 민주당 애들은 선거에서 지는 순간 대통령이 지는 순간 전체가 봉기를 하며 윤석열을 쓰러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 정권을 쓰러뜨리려고 할 거예요. 못해요 그런 거. 응? 그러면은 길게 봐가지고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를 갖다가 신진 정치개혁 세력을 집어넣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개혁 보수나 합리적 정치인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윤석열 주위엔 그것들이 없어요. 윤석열이 지원받은 것이 뭐예요? 그 조국 흑서 애들. 그 서민이가는 완전히 애가 돌아버렸더라고. 맛이 갔더라고. 말하는 짓을 보면은 공경의 개도 마찬가지고 진중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좌파들이 조국이 싫다 문재인이 싫다 해가지고 국힘에 들어와서 김병준이나 김한길이가 난장판만 치지 국힘의 전체적인 전통 있는 보수가 망해치고 괴멸됐지만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간직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될 보수 가치가 있죠. 그걸 무너뜨린 것이 바로 쓰레기 자유우파들 윤석열 밑에 있는 패거리들이에요. 응? 그들을 죽이려 할까 아닙니까? 얼마 남지 않은 합리적인 보수
또는 개혁 보수 미래 세력을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좌파들이 들어와서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 아들이 언제 이준석 한번 칭찬하는 거 봤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민주당의 그 송영길이라든가 뜻있는 그 586들이 몇 명 있죠. 걔네들도 이준석이 잘 되길 바래요. 지들이 잘못한 걸 아니까 정치개혁을 해다오. 우리는 586이 이렇게 문재인 정권에 빌붙어가지고 썩어버렸지만은 이준석이가 미래 정치개혁을 해다오. 그죠? 그런데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들은 쉽게 말해서 김병준 같은 경우는 김한길이야 뭐 안 걸려가지고 그동안 지 와이프가 치마 싸르게 붙어 있으니까 그 사무실이라는 게 그 최명길 건물에 있어요. 건물 위에 옥상에. 그런데 옥상인가 뭐 몇 층인가 있어요. 김병준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이준석을 공격했잖아요. 입 다물어라, 인터뷰하지 말라, 까불지 마라. 그죠? 그 다음에 진중권이나 조국이나 조국 흑수를 제작한 진중권이나 서민이나 공경이나 이런 애들은 맨날 이준석만 공격하는 애들 아니에요. 이 핵심을 지금 언론이 통제되지 않고 다 까발려지는 상태인데 이런 거를 모를 리가 없어요. 국민들은. 그 자유우파 쓰레기들하고 거길 따라가는 틀딱 늙은이들만 그냥 이준석을 패고 유승민을 패고 김종인을 패면 지들이 애국하는 줄 알고 정권을 찾아온 줄 아는데 이준석과 김종인이 빠지면은 윤석열은 절대 정권 탈환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세는 아니고 대세라는 것이 자기가 주관적으로 앞에 진군하면서 앞에 끌고 가면서 국민을 끌어간다는 게 대세론이죠. 근데 윤석열이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지금 되는 구조야. 제가 4.7 보선 후에 한 번도 우리가 진단한 방송을 한 적이 없어요. 윤석열은 위험하다, 불안하다만 그랬지. 앞선 구도가 나와요, 그죠, 무조건. 그럼 그 다음에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이가 너무 애가 애잔해 나는 내 아들 같은 애인데 그냥 윤석열 쪽에 밟히면서 쓰레기 틀딱 들건 무지랭이들한테 밟히면서 어떻게든 대선을 압승하려고 당내 추설이고 홍준표 찾아가고 그 다음 윤석열한테 아이디어 주는 거 보면은 너무 애잔해. 그게 젊다는 것이죠. 젊으니까 공작과 공학을 멀리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윤석열은 공작과 공학이 들어오고 있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 김종인 씨를 받느냐 안 받느냐. 지금 윤석열과 윤석열 패거리들이 우리나라가 전체가 지금 정보가 완전히 오픈된 걸 몰라. 윤석열은 검찰총장이니까 지가 기득권이고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검찰 일사불란하게 했던 검사 동일체로서 지 밑에 애들 갖다가 내 말 들어 하고 끌고 가고 있고 그러면서 뒤에는 애들이 설설설설 공작 정치를 하죠. 그 윤석열 앞에 나와서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곧 결정돼요. 알력 없어요. 갈등 없어요. 그러고 조선일보만 제외한 모든 신문들이 다 갈등을 표현하고 갈등을 갖다가 갈등 구조와 권력 암투를 갖다가 보도하고 심층 분석을 하는데도 이놈들 우리 권력 암투 없어요. 제가 김종인 씨도 잘 받들고 있고 이준석이도 잘 모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서는 그냥 오만 화살을 꽂고 오만 비수를 꽂는다는 거죠. 아주 더러운 놈입니다. 제가 볼 적에. 박근혜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박근혜는 앞에서 배신자 치라. 나를 도와달라. 그렇게 하고 자기의 의견을 이거는 앞에서는 검찰총장이라는 거죠. 자기가 칼바지하고 자기가 화살바지 할 테니까 밑에 있는 검사들은 자유롭게 강기 있게 조사하라. 그런데 이건 지금 거꾸로 된다는 거죠.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죠. 김종인 씨가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을 꼽아놓고 김병준하고 김한길을 갖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김병준이가 신진 세력 집어넣어라. 신인 집어넣어라. 왜 구닥다리 늙은이 집어넣느냐? 너희만 늙었냐? 나도 늙었다. 근데 나는 나이가 30대고 너희들은 나이가 70대지만 90대 같이 행동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젊은이들하고 호흡해 본 적이 있느냐? 세상의 경제와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를 걱정해 본 적이 있느냐? 너희는 자리를 탐한 놈들 아니고 자리를 탐한 놈들이고 항상 분열과 갈등을 일으킨 놈들 아니냐? 노면을 배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희가 한 게 뭐냐?
또 문재인을 배신하고 한 게 뭐냐? 김한길이 같은 놈은 지금 창당, 분당, 합당, 타당 이래가지고 한 9번인가 9번이죠. 당 깨고 지가 대표하고 또 당 깨고 합당, 창당하고 합당한 게. 그죠? 김병준이라는 저쪽에서 노무현 정신을 문재인이가 밟아버렸다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한 게 뭐가 있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두 놈 다 윤석열하고 술판 벌린 것뿐이 더 있냐는 거지. 뒷골목의 패전병들. 솔직히 윤석열도 패전병이지. 그러니 지금 총괄선대위원장은 김종인 씨를 안 모실 수도 없고 모셔갔다가는 저희가 그냥 장악당할 것 같고 안 모시자니 김종인 씨가 밖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직격을 날리고 비사를 갖다 까대끼면은 날아갈 것 같고 윤석열이가 할 수 없이 모시긴 모셔야 되는데 힘을 못 주겠다. 3등분 하자. 김종인 씨 일부 가져가고 김병준 일부 가져가고 김한길 일부 가져가는데 그럼 내가 왕이야 왕. 왕에서 3명이 3등분한 권력이 나한테 못 되더라. 그럼 내가 윤석열 위에 꼭대기에 앉아있는 거야. 이 무식한 놈이 그러는 거죠. 그리고 지금 플랜 B 지금 이러고 있죠. 김종인 씨가 합류 안 할 적에 여차하면 다른 사람을 세운다 이러고 있죠. 그런 식으로 뒤에서 설설 뿌리면서 그 노정계 경세가 경륜과 김종인 씨를 압박을 하고 이준석은 안중에도 없이 그냥 패싱을 해버리고 최고위원회도 참석하지 않고 이준석한테 보고도 않고 이 거지 같은 놈들 아니야 완전히. 국민은 그거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쓰레기 우파 유튜버를 따라다니는 것들이 당무 우선권을 지금도 말하는데 그럼 제가 그러죠. 당무 우선권 행사하라 이거죠. 근데 못한다는 거죠. 국민의 눈이 무서워서. 그죠? 국민은 정치를 개혁하라 하고 이준석을 갖다 당대표로 밀었어. 문재인을 치기 위해서. 그죠? 당무 우선권을 하는데 국민의 눈이 두려워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굉장히 공작을 하고 뒤에서 그냥 이준석을 죽이려고 그냥 막 몰고 들어가고 떨거지들이 이준석은 앞에서 그런 거 다 알면서도 어떻게든 대선을 이기고 일단 정권을 찾아와야 되니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고 설득하고 비평하면서 비판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플랜 B? 이놈들은 맨날 플랜 B야. 뭐랑 같습니까? 민주당 놈들이 항상 플랜 A, B 이렇게 나왔었죠. 그렇죠? 그리고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과 거길 따라다니는 윤석열 캠프의 형편없는 정치꾼들이 항상 플랜 B, 플랜 A 뭐 어쩌고저쩌고 했죠. 요번에도 똑같은 걸 들고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고태배가 말씀드린 걸 여신에 처먹어라. 지금 현재 이게 여론조사가 한 2달 후에 봐야 돼요. 이제 4개월 남았으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를 가장 염려하는 게 이준석이에요. 김종인 씨는 그런 거 염려 안 해요. 내가 들어가면은 자를 놈 자르고 할 놈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전체적인 전략과 대국민을 메시지를 갖다가 휘어잡을 수 있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준석은 거기 따라서 같이 해준다는 거고 윤석열만 혼자만 지금 따로 놀아. 한번 해보라 이거지. 여신아 처먹어라 하고 끝내겠습니다. 누구? 윤석열한테. 그리고 그 떨거지들한테. 이까지 하겠습니다.